자, 레인지 셀렉터를 배웠으니까 한번 우리가 써봐야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컴포지션 하나 만들었고요. 애프터 픽치란 글씨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써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힘값 중에 포지션을 선택해 볼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모션을 잡아 볼게요. 자, 지금 이미 좀 포지션을 추가한 상태고요. 자, 힘값을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지금 이제 글씨가 중앙에 있는데요. 아직 이제 제가 힘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힘을 Y축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줘서요. 지금 이 프레임 바깥으로 글씨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배웠던 렌지 셀렉터에 이 스타트 값, 엔드 값,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걸 통해서 움직임을 잡아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1초부터 3초까지 2초 동안 A라는 글씨부터 S라는 글씨까지 자,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애니메이션 잡아보죠. 자, 제 스타트 값의 키를 잡아보죠. 자, 그리고 3초까지 이제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씨에 몇 퍼센트 지점까지 힘이 들어갈지를 우리가 자, 영역을 조절해 가면서 글씨를 앞 글자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힘을 빼고 있죠. 자,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키가 잡혔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한 글씨 한 글씨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예. 자, 여기에 이제 모션 블러까지 체크를 하면 더 멋있어지죠.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저는 뭐 간단하게 일단 뭐 몸풀이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다면, 자, 이제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와 엔드 값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새롭게 애니메이터를 적용해 보죠.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역시 이제 포지션을 추가할 거고요. 자, 요번에는 힘을 자, 프레임 안쪽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제 마이너스 값을 힘을 줬어요. 자, 요번에 이렇게 해보죠. 자, 렌지 셀렉터의 옵션을 열어서 스타트 값을 이렇게 드래그 해볼 텐데, 자, 제가 40%까지 지금 드래그 했습니다. 그럼 글씨의 40% 지점에서부터 100% 지점까지만 내가 주어진 이 포지션에 마이너스 힘만큼 힘이 들어가죠. 이걸 제어하면 뭐 힘이 빠집니다. 드래그 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뒤에 글씨부터 한 글자씩 내려오고 싶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스타트 값이 아니라 엔드 값을 애니메이션 주면 뭐 그대로 됩니다. 실제 드래그 해보죠. 자, 이 엔드 값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퍼센테이지가 제가 입력을 해서 60%인데요. 글씨의 0% 지점에서부터 60% 지점까지만 힘값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이라면 제가 애니메이션의 키값을 지금 엔드 값의 키를 100에서부터 역으로 0%까지 잡아준다면 이 글씨는 저 뒤 글씨 S에서부터 자, 차례로 앞에 글자 A까지 점점 한 글자씩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볼게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다음 단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점점 흥미로워지죠. 자,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처음부터 적용해 볼게요. 역시 이제 힘값으로 포지션 값 선택해 보죠. 그리고 요번에는 뭐 똑같이 힘을 줍니다.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렌지 셀렉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50%로 한번 스타트 값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50%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글씨의 50% 지점에서부터 100% 지점까지만 예, 힘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엔드 값도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에서부터 60% 사이 요 부분만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둘 다 50%를 잡을게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줬는데도 안 들어가요.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자, 키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둘 다 키를 잡아서 자, 한 2초 동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은 50에서부터 0 그리고 엔드는 50에서부터 100 자, 이렇게 잡아보죠. 모션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가운데 있는 글씨부터 자, 좌우로 양옆으로 이제 힘이 들어가게 돼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션도 완성이 되네요. 플레이를 해보죠. 나쁘지 않죠. 그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렌지 셀렉터를 어떻게 옵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모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해보죠. 제가 이제 스타트와 엔드를 50과 50으로 잡고 각각을 50에서부터 0, 50에서부터 100 이렇게 키를 잡았죠. 자, 요번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볼게요. 스타트를 0에서부터 100. 자, 키를 잡고요. 자, 요번에 이렇게 잡죠. 스타트를 0에서부터 50. 그리고 엔드를 자, 100에서부터 50 이렇게 잡아봅니다. 자, 그럼 글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깥쪽 A 글씨 그리고 S 글씨부터 차곡차곡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모션이 완성이 됐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지만 그래도 오늘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스타트와 엔드 값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글씨의 애니메이션 잡을지를 감을 잡게 돼요. 이런 식입니다. 좋아요. 좀 어떻습니까? 좀 저번에 배웠던 거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좀 이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 엔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부터 조금 재밌어져요. 자, 뭐가 재밌어지냐면 이제 제가 힘값으로 포지션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요번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스케일을 힘값을 쓰면 어떻게 될까? 스케일을. 자, 근데 아시다시피 스케일은 앵커 포인트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죠. 저번 시간에 모 옵션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글자마다 앵커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자마다 앵커 포인트, 뭐 정확하게 명칭은 앵커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앵커 포인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글씨의 중앙 쪽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힘값으로 스케일을 선택을 딱 해주고요. 자, 벌써 들어왔죠. 힘값을 이렇게 하죠. 자, 작아져라 라고 힘을 줄게요. 글씨야 작아져라 라고 힘을 줄게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아지죠. 자, 작아지죠. 제가 30% 정도 힘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글씨가 작아져라 라고 힘을 준 상태예요. 자, 이걸 또 우리가 레인지 셀렉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타트 값을 한번 드래그 해보면 글씨가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작아져라 라고 하는 힘값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실제 포지션만 주다가 스케일을 주니까 더 재밌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키를 잡아볼까요? 자, 스타트에 0% 키를 잡고요. 2초 동안 자, 스타트를 0에서부터 10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제 작아진 상태에서부터 원래 글씨 크기로 힘이 빠지면서 하나씩 커지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재밌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요번에도 스케일을 줄 텐데, 요번에는 스케일의 힘값을 30%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작아지게 0%로 줄였어요. 그리고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을 한번 제어해 보면 스케일이 하나씩 커지게 애니메이션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죠. 간단한 모션이죠. 그죠? 간단한 모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 값으로 포지션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값을 이제 다 응용할 수 있고요. 자, 때로는 힘을 2개를 한꺼번에 줘도 되고, 뭐 3개, 4개 줘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응용 단계는 아직 좀 무리라, 요거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애니메이터를 지우고 다시 할 텐데, 요번에도 스케일을 값을 줄 거예요. 값을 주긴 할 건데요. 요번에는 이 constraint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고요. X축만 스케일을 주겠습니다. X축만. 보이죠? X축만. 자, 이걸 좀 제대로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앵커 포인트를 글씨 바닥에 있게 할게요. 자, 보이죠? 움직이는 거. 그리고 X축 스케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중심으로 자, 위쪽만 마치 키가 작아지는 것처럼 줄일 수 있죠. 자, 완전히 제가 0으로 줄일게요. 자, 역시 이제 그 스타트 값,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의 키를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중심에서부터 커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 키 잡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렌즈 셀렉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텍스트 애니메이터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면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렌즈 셀렉터의 스타트와 엔드 값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밌어지죠? 자, 또 이런 것도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한번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옵션 지금 이제 포지션하고 스케일 적용했는데 로테이션 한번 적용해 볼게요. 로테이션. 뭐 회전이 중요한 거니까 회전도 역시 좀 중심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자, 역시 이제 그룹핑 얼라인먼트로 자, 앵커에 해당하는 어떤 옵션인 그룹핑 얼라인먼트를 좀 맞추고 있죠. 자, 회전 값을 그래요. 제가 반시계 방향을 90도 줄게요. 그 시간 이제 누울 수 있게 마이너스 90도 주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이너스 90도 흰 값이 들어가는 거라면 역시 이제 렌즈 셀렉터로 이제 제어할 수 있죠. 자, 2초간 한번 렌즈 셀렉터를 한번 제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누워있던 글씨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던 글씨가 자, 하나씩 일어나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앞글자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싫으면 좀 이렇게 하세요. 아까 배운 게 있으니까. 자, 키 지울게요. 저기 이제 저기 엔드 값을 제어해서 한번 키를 잡으면 저 뒤에 있는 글씨부터 일어나기도 하죠. 저 뒤에 있는 글씨부터. 아까 우리가 렌즈 셀렉터 연습을 해봤으니 이 정도는 응용을 하셔야죠. 자, 뒤에 있는 글씨부터 일어납니다. 자, 보이죠? 자,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자, 이 렌즈 셀렉터만 잘 응용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죠? 또 뭐 응용을 한다면 둘 다 50으로 잡아볼게요. 아까 한번 해봤죠? 스타트 엔드 50. 자, 그리고 둘 다 키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50은 스타트 50은 0, 엔드 50은 100 이렇게 키를 잡을게요. 자, 그럼 글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서 있던 글씨가 이 가운데서부터 눕기 시작하죠. 그죠? 양옆으로, 그죠? 반대도 되겠고요. 자, 제가 옵션을 다시 키를 잡아볼게요. 키를 지웠거든요. 자, 제가 키를 지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0에서부터 자, 50에서부터 키를 자, 50은 0, 50은 1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제가 0과 지금 100으로 잡혀 있죠. 키를 뭐 아까는 반대로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자, 0에서 50, 100에서 50 이렇게. 자, 스타트 0에서 50 잡고요. 자, 엔드는 100에서 50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애니메이션이 자, 누워있던 글씨가 좌우 끝에 글씨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뭐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이라면 뭐 힘값만 바꿔주면 로테이션이든 포지션이든 스케일이든 렌즈 셀렉터를 통해서 글씨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따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의는요, 이제 렌즈 셀렉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예제 강의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렌즈 셀렉터의 스타트와 엔드 그 밑에 있는 이 오프셋 있죠. 자, 이 옵셋을 어떻게 쓰는지 또 옵셋과 함께 또는 또 옵셋과 함께 쓰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예제들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반드시 연습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